일본 교육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쿄대, 게이오대, 교토대 교수진까지 긴급 소집된 이유는 단 하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맹 회복률 98%를 기록한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한 명의 일본인 인지언어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발표한 연구는 왜 일본 교육 방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을까요? 그날 학회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 뇌언어인지 교수 유카입니다.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오후, 연구실 벽에 걸린 수많은 상장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 난독증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그녀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발표 준비는 다 되셨나요? 조교의 질문에 유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언어학회 춘계 학술대회. 그녀가 10년간 연구해온 아시아 문자 체계의 학습 난이도 비교 연구를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한자는 물론이고 한글 역시 표음 문자치곤 비효율적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이 복잡하고 받침 구조는 아이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유카의 연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단순함이 아동 학습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 이는 그녀가 30년간 품어온 신념이기도 했습니다. 학회장에 도착한 유카는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200여 명의 언어학자들이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다소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사실은 감정과 별개입니다. 유카는 자신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각종 통계와 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한글의 비효율성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한 젊은 연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문해율이 일본보다 높다는 유네스코 자료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유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료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답을 했습니다. 문해율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문자 체계 자체의 효율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때 청중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난독증 발생률이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유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그녀는 서둘러 학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30년간 구축해온 자신의 이론이 정면으로 도전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유카는 책상 서랍 깊숙이 묻어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학원 시절 같은 연구실에서 공부했던 한국인 유학생 김소영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언제나 자신보다 한 발 앞서 있던 그녀에 대한 질투와 원망이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때부터였나. 유카는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오늘의 질문들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학회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유카의 연구실은 비상사태였습니다. 그녀가 10년간 진행해온 난독증 치료 프로젝트의 임상 실패율이 75%를 돌파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교수님, 문부과학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분기 연구비 지원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교의 말에 유카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연구 경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사히 신문에서는 일본 난독증 연구의 한계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날 오후 NHK 다큐멘터리 팀이 유카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정규 프로그램 과학 스페셜의 일환으로 난독증 연구 현황을 다루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최근 한국에서 한글을 활용한 난독증 치료법이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PD의 질문에 유카는 당황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한국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었습니다. 한글을 치료법이라고 하셨나요? 그건 좀 과장된 표현 아닌가요?
아니에요. 실제로 서울대 언어치료센터에서는 한글 기반 프로그램으로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유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90%라는 숫자는 그녀의 25%와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유카는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한글 난독증 치료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자 수많은 논문과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소영 박사의 최근 논문이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난독증 치료의 혁신적 접근. 30년 전 자신의 경쟁자였던 김소영이 이제는 세계적인 언어치료 권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결합 원리가 뇌의 언어 처리 과정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부과학성 간부가 던진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스기우라 교수님, 한국은 3일이면 글자를 읽는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유카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편견을 버리고 직접 한국으로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편견일 수도 있어. 하지만 과학자라면 직접 확인해야 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유카는 긴장한 표정으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30년 만에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일정은 빡빡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언어치료센터 3곳을 방문해 직접 치료 과정을 관찰하고 연구진들과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대학교 언어치료센터였습니다. 센터장 이미경 교수가 유카를 맞이했습니다. 스기우라 교수님, 오랜 시간 일본에서 연구하신 분이 직접 오셨다니 영광입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확인하러 왔을 뿐입니다. 이미경 교수는 먼저 센터의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센터는 연간 2,400명의 언어장애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중 난독증 환자의 완치율이 94.2%에 달해요. 유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의 평균 완치율 23%와는 천지차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높은 성공률이 가능한가요? 한글 기반 음소 마이너스 문자 연결 치료법 덕분입니다. 2019년부터 도입한 혁신적 프로그램이죠. 이미경 교수는 유카를 첨단 치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실시간 뇌파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VR 헤드셋을 착용한 채 한글 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글 뇌파 동조 시스템입니다. 한글의 자음 구조가 뇌의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킨다는 원리를 응용한 거예요. 모니터 화면에는 아이의 뇌파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읽을 때와 다른 문자를 읽을 때의 뇌 활성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보세요. 한글을 읽을 때는 좌뇌와 우뇌가 균형 있게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알파벳을 읽을 때는 좌뇌에만 집중되죠. 이것이 한글이 뇌에 무리를 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유카는 충격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이런 첨단 장비를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 시스템 도입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2022년부터 전국 243개 언어치료센터에 설치 완료했어요. 1인당 치료비는 무료입니다. 유카는 더욱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난독증 치료비가 월 30만 엔 약 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치료실에서 유카는 8살 소년 민호를 만났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쓸 수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박또박 한글로 문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맞나요? 엄마 사랑해요. 담당 치료사 박수진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저희 센터의 3단계 한글 뇌 재구성 프로그램을 받았어요. 1단계는 자음 모양 인식, 2단계는 음소 결합 훈련, 3단계는 문장 구성 연습입니다. 유카는 치료 과정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각 단계별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평균 6주입니다. 일본의 18개월과 비교하면
118 수준이죠. 이는 한글의 규칙성 덕분입니다. 박 선생님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글 자음은 조음 위치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됩니다. 기역 연구계음 니은치조음, 디귿치조음, 리을치조음, 미음양순음 순서로요. 이는 실제로 말을 배우는 아기의 발음 발달 순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육하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원리로 만들어진 건가요? 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이 닫힌 모양을 본뜬 것이에요. 아이들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입모양과 글자 모양을 비교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합니다. 그 순간 옆에서 치료받던 다른 아이가 말했다. 선생님, 기억할 때 정말 목뒤가 막히는 것 같아요. 아이의 순수한 발견에 육하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직관적 학습이 일본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작년에 특별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미경 교수가 두꺼운 논문을 꺼냈습니다. 한글 학습이 ADHD 아동의 집중력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한글의 규칙적 구조가 뇌의 전전두엽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육하는 논문을 받아들며 질문했다.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요? ADHD 아동 32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험한 결과 주의 집중력이 평균 340%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 효과의 2.3배에 해당합니다. 육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ADHD 치료에 언어 훈련을 사용한다는 발상조차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창의성과 언어 능력이 함께 향상됩니다. 치료실 한쪽에서는 10세 소녀 지은이가 태블릿으로 한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3개월 전만 해도 한 글자도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화책을 혼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담당 치료사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AI 한글 학습 도우미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AI는 아동의 학습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맞춤형 문제를 제공합니다. 전국 650명의 언어 치료사들이 공동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육하는 일본과 한국의 기술 격차를 실감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종이 교재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개별 아동의 학습성과 예측 정확도가 96.7%입니다. MIT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왔었어요. 이미경 교수는 센터의 또 다른 자랑거리를 소개했습니다. 저희는 해외 환자도 많이 받습니다. 미국, 독일, 싱가포르에서 오죠. 작년에는 일본에서도 47명이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육하는 부끄러웠습니다. 일본 환자들이 한국까지 와서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환자들의 치료 성과는 어떤가요? 놀라울 정도로 좋습니다. 평균 치료 기간이 일본 내 치료보다 80% 단축됩니다. 비용은 110 수준이고요. 두 번째 방문지는 부산대학교 언어인지센터였습니다. 센터장 정혜림 교수가 육하를 맞이했습니다. 스기우라 교수님, 부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센터는 한글 기반 치매 치료 연구의 메카입니다. 정 교수는 육하를 인지재활 치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최첨단 뇌 영상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이곳은 fMRI와 EEG를 동시에 사용하는 세계 유일의 언어 치료실입니다. 한글 학습 과정을 뇌 영상으로 실시간 관찰할 수 있어요. 육하는 장비의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학병원에서도 보기 어려운 시설이었습니다. 이 장비들 구입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총 35억 원 투자했습니다. 정부에서 한글 의료 특화 사업으로 지원했어요. 전국 12개 거점 센터에 동일한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치료실에서 육하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70세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김영자 할머니가 한글 쓰기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응, 좋아. 손자 이름도 이제 쓸 수 있어.
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6개월 전만 해도 기억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글 쓰기 치료 후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화면에 할머니의 치료 전후 뇌 영상이 비교되어 나타났습니다. 해마와 전두엽의 활성도가 현저히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한글 쓰기가 어떻게 치매에 도움이 되나요? 한글의 네모꼴 구조가 핵심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한 글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거든요. 이게 신경 가소성을 촉진시킵니다. 담당 치료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치매 환자 1,2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연구한 결과 한글 치료 그룹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74% 감소했습니다. 육하는 경악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치매 진행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대성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용 효과입니다. 한글 치료 비용은 기존 약물 치료의 18수준이면서 효과는 3배 이상이에요. 정 교수는 센터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저희는 한글 가족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환자와 가족이 함께 한글 쓰기를 배우면서 유대감을 회복하는 거죠. 치료실 한쪽에서는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한글 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 이름 써보세요. 김민수. 그래, 우리 민수. 기억, 이미음. 할머니가 또박또박 손자 이름을 써내려가는 모습에 육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한글의 힘을 새삼 느껴요.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정 교수는 센터의 연구 성과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작년에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게재된 저희 논문은 한글 학습이 치매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했습니다. 현재 인용수가 1847회에 달해요. 육하는 한국 연구진의 수준에 놀랐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성과였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에서 개발한 AI 한글 치료 프로그램은 세계 23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120억 원에 달해요. 육하는 한국이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개발해서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도 도입 문의가 많이 오나요? 네. 작년에 일본 후생 노동성에서 공식 벤치마킹을 왔었어요. 도쿄대, 교토대에서도 기술 이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육하는 자신의 모교가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하려 한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글 치료의 핵심 원리는 뭔가요? 한글의 조합성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무수히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었죠. 이 과정에서 뇌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치료사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도 한글 쓰기 치료를 받으면 손떨림이 현저히 개선됩니다. 한글의 직선과 곡선이 균형 잡힌 구조 덕분이에요. 육하는 한글의 다양한 치료 효과에 놀랐습니다. 난독증뿐만 아니라 치매, ADHD, 파킨슨병까지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희 센터는 매달 해외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41개국에서 1,200명이 연수를 받았어요. 정 교수는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한글 치료를 도입한 나라들이 파란 깃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과 핀란드에서는 한글을 의무 교육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언어장애 예방 효과 때문이죠. 육하는 한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한글을 단순한 표음 문자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지에서 육하는 김소영 박사와 3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옛 동료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육하야, 오랜만이야. 내가 한국에 올 줄은 몰랐어. 소영아.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봐. 김소영은 육하를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다양한 도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육하야,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이건 하나의 과학 체계야. 세종대왕이 만든 건 글자가 아니라 뇌과학의 선구적 결과물이었던 거야. 김소영의 설명을 들으며 육하는 자신의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천지인의 철학을 담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체계적 구조가 뇌의 언어 처리 과정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육하는 처음으로 한글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한글 학습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첫 번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단순해 보이는 자음들이 각각 과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육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정말 글자가 아니야. 과학이야. 호텔에서 이틀 밤을 보낸 육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한글을 완전히 습득한 것입니다. 히라가나를 배우는데 일주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믿기 어려운 속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육하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았습니다. 스기우라 육하. 처음 써보는 한글 이름이었지만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육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글자를 읽는데 남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칠판의 글씨가 흔들려 보였던 것, 선생님이 읽어주는 책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웠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나도 그때 가벼운 난독 증상이 있었던 건 아닐까? 자신의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 육하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30년간 연구해온 분야에서 자신 역시 당사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육하는 김소영과 함께 서울대 언어학과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육하야, 한글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알아? 자음의 배치 원리를 봐. 김소영은 뇌의 언어 영역 구조와 한글 자음의 배치를 비교한 연구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의 자음 체계는 뇌의 언어 처리 구조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600년 전에 뇌과학을 알고 만든 게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어. 육하는 자료를 보며 경탄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순서로 배열된 자음들이 실제로 뇌에서 언어를 처리하는 순서와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과학이야. 세종대왕은 단순히 글자를 만든 게 아니라 뇌과학의 원리를 발견한 거야. 김소영의 말에 육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왜 한글을 이렇게 빨리 배울 수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한글의 체계가 인간의 뇌 구조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육하는 혼자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서 그녀는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이분은 600년 전에 이미 뇌과학을 알고 계셨던 건가? 동상을 바라보며 육하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30년간 한글을 단순한 표음 문자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인지 과정을 고려한 과학적 문자 체계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육하는 자신의 연구 인생을 되돌아보며 후회했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큰 진실을 가렸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날 밤 육하는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결심을 했다. 자신의 모든 연구를 한글 중심으로 재구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연구가 시작되는 거야. 일본으로 돌아온 육하는 즉시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 한쪽 벽은 금세 한글과 관련된 자료들로 빼곡해졌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과 원리라는 제목의 논문을 읽으며 육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단순히 새로운 문자체계 창조가 아니라 백성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맞지 않아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훈민정음 서문을 읽으며 육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600년 전 한 왕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민본주의의 극치야. 권력자가 백성을 위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육하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강력히 반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교육을 위해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완성했습니다. 지편전 학자들까지 반대했는데도 끝까지 밀고 나간 거구나. 정말 대단한 의지력이야. 육하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연구하면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세계 어느 나라도 독자적인 의문 문자 체계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조선만이 유일하게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이야. 15세기에 이런 과학적 문자를 만들어낸 민족이 있었다는 게. 육하는 한글과 다른 문자 체계들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단순히 학습의 용이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표기의 정확성, 확장성, 과학성 모든 면에서 다른 문자들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한글 기반 난독증 치료 시스템과 각국의 문해율을 비교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해율은 99.2%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난독증 발생률은 2.4%로 일본의 7.8%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 수치들은 우연이 아니야. 모든 게 한글의 과학적 구조 때문이야. 육하는 자신의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것을 그들은 600년 전에 이미 만들어냈다. 그날 밤 육하는 김소영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소영아, 한국에서 보낸 며칠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 세종대왕은 단순히 글자를 만든 게 아니라 교육을 민주화한 인물이야. 나는 그동안 정말 큰 실수를 했어. 다음 날 육하는 연구실에서 조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거야. 앞으로는 한글을 중심으로 모든 연구를 재구성할 거야. 교수님,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건가요? 갑자기가 아니야. 30년 늦은 결정이야.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진실이 있었어. 육하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아이들의 모습,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밝은 표정, 그리고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도표들. 이것들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진실이야. 한국은 그저 빠른 나라가 아니라 깊은 나라였어. 육하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즉시 예정되어 있던 모든 학회 발표를 취소했다. 30년간 주장해온 이론을 전면 수정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 오사카 언어학회 발표도 취소하시는 건가요? 그래. 잘못된 내용을 발표할 수는 없어. 육하는 자신의 연구실을 완전히 재구성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자료들이, 다른 쪽에는 한글 기반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여주는 그래프들이 걸렸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도쿄대 뇌과학연구소에 한글 인지실험실 신설을 제안한 것이었다. 이는 일본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스기우라 교수, 갑자기 왜 한글 연구에 집중하시는 거죠? 연구소장의 질문에 육하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편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육하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 치료 효과, 그리고 세종대왕의 위대한 통찰력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 구조를 이해하고 만든 과학의 결정체입니다. 연구소장은 육하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평소 보수적이었던 그녀가 이렇게 극적으로 바뀐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연구진과의 협력 방안도 있나요? 네. 이미 서울대 김소영 박사와 공동 연구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글 기반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을 일본에 도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유카의 제안은 곧 승인되었습니다. 일본 최고 명문대학에서 한글 연구를 위한 독립적인 실험실을 만든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유카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 주요 언론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저 개인의 참회이기도 합니다. 유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편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저의 기존 연구와 발언들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한국 학계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다. 일본 난독증 연구의 권위자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다. 교수님, 그렇다면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글은 배려의 문자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과학적 문자 체계입니다. 앞으로 저의 모든 연구는 한글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유카의 공식 사과는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NHK에서는 이를 주요 뉴스로 다뤘고 한일 관계 개선의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날 밤 유카는 30년 만에 김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나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유카야,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앞으로가 중요하지. 우리 함께 좋은 연구해보자. 김소영의 따뜻한 말에 유카는 눈물을 흘렸다. 30년간 품고 있던 질투와 편견이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유카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한글과 뇌과학 일본 연구자가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강연장에는 200여 명의 학생과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유카는 한국어로 준비한 원고를 들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쿄대학교에서 온 스기우라 유카입니다. 유창하지는 않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국어 인사에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30년간 한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유카는 자신의 연구 과정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편견을 가졌던 이유, 그것을 깨닫게 된 계기, 그리고 현재의 변화된 생각까지. 한글의 자음 체계는 인간의 뇌 구조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이미 현대 뇌과학의 원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강연이 끝나갈 무렵, 유카는 준비한 마지막 말을 한국어로 전했습니다. 이제 저의 연구는 한글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은 그저 빠른 나라가 아니라 깊은 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유카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연 후 한 학생이 질문했다. 교수님, 일본에서 한글을 연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유카는 오래된 이메일 주소를 찾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0년 전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한국계 동기에게 보내는 사과의 편지였습니다. 김소영 씨, 그동안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편견과 질투에 사로잡혀 당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친구로 지내고 싶습니다. 다음 날 김소영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유카, 우리는 이미 친구야. 언제나 그래왔어. 이제 함께 더 좋은 연구를 해보자. 6개월 후 일본 국립난독증협회에서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글 기반 치료 커리큘럼을 시범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스기우라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글을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는 명확합니다. 이를 일본 아이들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회 이사장의 발언은 일본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문자를 일본의 난독증 치료에 활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카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일 공동 연구팀을 구성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일본 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이해하면 일본어 학습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리와 문자의 체계적 연결 방법을 배우는 거죠. 유카의 설명에 일본 교육 관계자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말 NHK에서는 스페셜 다큐멘터리 한글과 뇌과학 동아시아 언어의 새로운 발견을 방영했습니다. 유카의 연구 과정과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다룬 90분짜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어떻게 언어를 처리하는지를 이해하고 만든 과학의 결정체입니다. 다큐멘터리는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률 15.2%를 기록하며 교육 다큐멘터리로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유카에게는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세종 언어상을 수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보급하는 데 기여한 외국인에게 주는 상이었습니다. 시상식이 열린 세종문화회관. 유카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교육부 장관이 직접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스기우라 유카 교수님은 과학자로서의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모습은 모든 연구자들의 본보기가 됩니다. 유카는 수상 소감을 한국어로 준비했다. 1년간 열심히 공부한 결과였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유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글은 한국을 넘어 인류의 희망입니다. 이 문자는 사람을 구합니다. 저처럼요. 유카의 마지막 말에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유카는 한강공원을 거닐었습니다. 한 해 전 편견에 가득 찬 채 한국을 바라봤던 자신을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나도. 유카의 스마트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도쿄의 연구실에서 보낸 소식이었다. 한글 기반 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일본 아이들의 성공률이 85%를 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진짜 연구가. 유카는 한강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글의 우수성을 연구하고 알려나가겠다고. 그것이 한 과학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저녁 무렵 유카는 김소영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만에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유카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한글의 진가가 더 많이 알려질 것 같아. 내가 고마워해야지. 너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견과 질투를 넘어선 진정한 우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카는 한글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발견이 있었다. 한글은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놀라운 문자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까? 기대된다. 유카의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연구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한 편견에 가득 찬 일본 교수의 극적인 변화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2년 후 유카의 연구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한글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에서 세계교육유산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한글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난독증으로 고생하던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며 글자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유카는 매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선생님, 한글 정말 재미있어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유카는 확신합니다. 한글이야말로 진정한 세계 공용 교육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600년 전 백성을 사랑했던 한 임금의 위대한 뜻이 있다고. 한글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한글이 위대하다고 느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도시락 저는 시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